우리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일반 사기업으로 가는 그 경우 말고는 이제 이 고시라든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일종의 미래의 비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사실 그게 많이 예전보다는 퇴화한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축인데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이런 일종의 매너리즘, 그러니까 매너리즘도 사실 좋게 말했을 때고 나쁘게 말하면 영악해져서 빠져나가는 가짜 노동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가짜 노동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 가짜 노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가짜 노동의 세계는 네. 사실 세상은 많이 변하는데 이 안은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예로 들었던 거는 국회가 열리기 전날 장관님 이제 답변 자료 쓰느라고 전 직원이 그렇죠. 새벽까지 스탠바이 하는 거 네. 그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장관님 예상 답변 자료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사실은 별로 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 하나 그리고 아주 지엽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그 새벽에 이제 난리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네. 윗사람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뭐 저도 10년 있었지만 10년간 전혀 변화하는 것이 없고 이제 이런 예는 정말 수없이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의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안의 세상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생각 그거 자체가 좀 가짜노동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가짜 노동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의 피해자라기보다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공범에 가깝다. 왜냐하면 영리한 게 아니라 영악한. 왜냐하면 가짜 노동의 세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면피의 세계 네. 두 개가 합쳐진 세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네. 시간을 버티면 적당한 승진을 하고 적당한 명예를 얻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잘해보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좌절일 수 있겠으나 네. 이거 일을 해결 안 해도 문제 없겠네라는 생각이 돌아가면서부터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가 우리를 휘두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유능함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는 맞지만 네. 사실은 일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휘두르는 그 가운데에서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승진을 추구했던 수많은 어떤 그 행태들 네. 그것들까지 사실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다 옹호해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뭐 다 인상적이었지만 네. 또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차피 네. 정부는 더군다나 문체부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지원 구조를 효율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다. 네. 오히려 그 네. 비난을 받는다. 예산은 늘려야 된다. 네. 그게 상당히 되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데 왜 욕을 먹느냐. 아니, 공무원 그 생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이겠죠. 그 예산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목표가 문화재정 2%라는 목표가 네. 있습니다. 네. 전체 예산의 2%는 문화체육관광에 써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1%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려면 2배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산 구조를 효율화해서 네. 100억인데 한 80억만 써도 네.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누가 되는 거죠.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 그건 열심히 하고 그건 열심히 하고 좀 늘려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 네.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와 또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네. 이제 그 미시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 미시사정하는 그 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은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네. 거의 보지 않고 통과. 네.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다거나 줄었거나. 네. 준 것도 사실 별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이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만 사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전년 동의였던 거는 안 보는데 기재부에서 그냥 무사 통과인데 내가 이걸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시키는 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반대로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걸 내가 왜 스스로 효율화를 할 줄이지?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큰 인센티브 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MO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구조.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실제로 집행할 때 구조에 대해서 써놓으셨는데 사실 그것도 모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나? 근데 결국은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 보면 뭐 몇 개월 인턴이 와서 결국은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더라 그렇게 쓰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PMO PMO 하나 예시에 네, 불과한 네. 것이고 네. 그런 종류의 것들이 각각의 예산에 얼마나 많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네. 각자 실무자들은 아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혹시 그런 걸 좀 줄여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저도 뭐 늘리는데 사실은 네. 예, 항상 그 역량을 늘리는데 네, 항상 예,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있을 때는 많이 이제 예산 늘리면 스스로도 좀 뿌듯한 부분이 그쵸. 있고 예, 네,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거는 뭐 저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약간 가짜 노동,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짜 일이 너무 많다. 가짜 노동이 많다. 근데 진짜 노동은 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픈 일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진짜 하려고 보면 실제 문제를 네, 해결하려면 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죠. 네. 제도를 하려면 사실 법도 바꿔야 되고 네. 그런 법 바꾸려면 더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부처 입장에서. 요즘에 법 하나 바꾸려면 1년 네.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네. 암담해요. 그러니까 이 암담. 우리가 그런 이 고위공직자들을 믿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쵸, 예.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암담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저는 인식을 하는 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 바깥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안에서도 사실은 저 같은 실무 공무원들이야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보고서 같은 거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써라. 뭐 그런 걸 너가 생각이 많아. 그렇지. 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그냥. 많아. 거기도 일말의 진실이 있는 거고 우리 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자리 정도 가보면 다 알아. 이런 그 생각들이 계셔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우리 사회의 어젠다, 의제로 끌어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누군가는 유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의제로서 한 번쯤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반부에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 그러니까 이 사무관들 입장급에서는 아까 말씀 이제 우리 작가님도 그러셨지만 그 급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 가면은 잊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자기가 망각을 한 그 거예요? 안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무관 출신이었을 거고 거기서 올라가 사무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올라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는 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사무관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가면 왜 바뀔까요? 그걸 저도 사실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 가보질 못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분석의 한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고 공직자분들 중에
더 경력 뛰어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공직사회에 대한 고언을 좀 남겨주셨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을 비록 저는 경력도 짧고 그 생각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게 또 하나의 이 책을 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